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손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당신은 이미 지기 시작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고, 누군가는 서른도 되기 전에 스타트업을 창업해 투자를 받았으며, 누군가는 당신이 꿈꾸던 여행지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이불 속에서 졸음을 털어내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눈부신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그리고 수십 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비교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에는 철조망도 없고 경비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매일 자발적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목격하는 것들은 전부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10년에 걸친 노력의 결정체를 60초 릴스로 압축한 성공담, 5시간의 메이크업과 조명 설정 끝에 탄생한 완벽한 셀카, 50번의 재촬영 끝에 골라낸 단 한 장의 여행사진. 당신이 보는 것은 타인의 삶이 아닙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삶의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나요? 그들의 빛나는 공연 장면과 당신의 지저분한 분장실을, 그들의 완성된 결과물과 당신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을.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당신이 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심리전입니다.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당신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맞붙이는 이 싸움에서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정한 게임에서 패배를 반복할수록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격지심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러다 슬픔이 됩니다. 나는 진짜 뒤처진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공포가 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비교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소리도 없이 찾아오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당신의 자존감과 고유성과 내면의 방향 감각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현대 소비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을 판매합니다. 당신이 지금의 몸에 만족하는 순간 다이어트 식품은 팔리지 않고, 당신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순간 자기계발서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끊임없이 당신을 불충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교는 그 불충분함을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장입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 구조의 가장 현대적인 형태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오래 머물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콘텐츠는 분노와 질투와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그 불편한 감정.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화면에 붙들어 두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당신에게 부과된 이자입니다. 당신은 빌리지도 않은 시간에 대해, 도달하지도 않은 기준에 대해 매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된 트랙에서 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속도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건 게으른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아닌가라고 의심하십니다. 그러나 이 등식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출발과 함께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42km를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지킵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burnout, 즉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20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30대 초반에 이미 지쳐버린 사람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모품처럼 쓰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들. 엔진이 타버리기 전에 멈추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 그것이 나만의 속도를 찾는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의 시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남겼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속도, 자신의 계절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타인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늦어 있으며 언제나 남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측정된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토와 철학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이면서도 매일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성찰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타인의 성공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당신보다 먼저 꽃을 피웠다는 사실도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다음 한 걸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씨앗을 어떤 땅에 심는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의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나의 계절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으며 가을에야 비로소 붉게 타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단풍은 10월이 되어서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그것이 늦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단풍의 고유한 계절인 것인가요? 세자는 60이 넘어 자신의 대표작들을 완성했고 헨리크 입세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 30에 나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인류는 그 걸작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부의 시계가 아닌 내면의 시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부여한 타임라인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속도와 학습 속도와 치유 속도를 존중하는 것.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가? 지난달의 나보다 이번 달의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는가? 이것이 진짜 척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하게 공정한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기 전 단 1시간만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 1시간 동안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아닌 자신의 하루를 먼저 설계하십시오. 하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나아간 것이 무엇인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의 비교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소셜미디어를 열지 않는 날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두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가라앉고 나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발을 묶고 있는 것은 타인의 속도가 아닙니다. 타인의 속도를 보며 당신 스스로 내린 판결입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미 늦었다. 이 판결들은 당신이 선고한 것이지만 당신이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발을 빼십시오. 비교의 늪에서 발을 빼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궤도로 복귀하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교는 더 이상 당신의 발을 묶지 못합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